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군이 전 세계 군대가 모인 자리에서 한국군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한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미군 장병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오열했고 현장은 그야말로 숙연한 감동으로 뒤덮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세계 넘버원 군대조차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웨스트포인트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 장교 로버트 윌슨입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그날은 전 세계 군악도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각국의 군인들이 자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군악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었고, 행사장은 다양한 나라에서 모여든 군인들과 관람객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형식적인 절차와 의례적인 공연들의 식상함을 느꼈으니까요. 특히 각국 군악대의 공연은 비슷비슷한 행진곡과 군가의 연속일 뿐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제 기억 속에 오래 기억될 만큼 특별한 한국군의 공연을 보게 되었고 제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로버트, 오늘 한국 군악대의 공연이 있는데 놓치지 말고 꼭 봐야 할 거야. 동료 장교 마이클의 말에 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심 속으로 또 똑같은 군악대 공연이겠지라는 생각이었어요. 행사장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여러 국가의 군악대들이 각자의 유니폼을 입고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까지 세계 각국의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그러나 제가 찾는 건 한국 군악대였습니다. 마이클이 한 말이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 완벽하게 정렬된 채 서 있는 군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 군인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칼날 같은 예의와 정돈된 자세, 그리고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한 의지. 그들이 바로 한국 군악대였습니다. 단정한 머리와 완벽하게 다림질된 유니폼, 그리고 신발의 광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한국 군악대는 다른 군악대들처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중요한 작전을 앞둔 특수부대처럼 집중하고 있었죠. 곧이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군악대의 공연이 이어졌고 예상대로 비슷한 행진곡과 군가들이 연주되었습니다. 훌륭했지만 특별할 것 없는 공연들이었죠. 그러던 중 제가 기다리던 한국 군악대의 차례가 왔고 무대에 오른 그들의 모습은 이미 다른 군악대와는 달랐습니다. 완벽한 통일성과 긴장감 그리고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 한국 군악대 지휘관이 무대 앞에 앉아 계신 한 노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죠. 90도 각도로 굽힌 허리. 그것도 한순간이 아닌 충분한 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 순간 행사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저 노인은 누구지? 옆자리의 마이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것 같아. 한국인들에게 참전용사는 영웅 이상의 존재라고 들었어. 마이클의 대답에 저는 다시 한번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흐르는 그 눈물은 단순한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죠. 저도 모르게 제 가슴에서 무엇인가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군악대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공연을 듣는 순간 정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들의 연주는 단순한 군악이 아니었죠. 완벽한 연주는 물론 다른 나라의 군악대와는 다른 무엇인가의 정신적 가치와 감동이 있었어요. 행진곡을 연주할 때는 강인함이, 그리고 서정적인 멜로디를 연주할 때는 깊은 감성이 흘러넘쳤죠. 공연 중간중간 한국 군악대는 다시 한번 노인을 향해 일제히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물은 더욱 많아졌고 객석에 있던 수많은 군인들과 관객들도 함께 감동에 빠졌어요.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짐을 느꼈죠. 공연이 끝나고 객석은 일제히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장을 나오면서 제 머릿속에는 한국 군악대의 공연이 계속 맴돌았어요. 단순한 연주 실력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죠. 어떻게 음악 연주에 그토록 강렬한 정신을 담을 수 있는지. 그들의 눈빛에서 보았던 강인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참전용사에게 보여준 깊은 존경심은 단순한 의례적 행동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죠.
페스티벌 공연이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 옆자리에 앉은 마이클이 한국군에 대한 제 느낌을 물었어요. 저는 한국 군악대의 공연은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한국군의 실제 전투력은 다른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존속하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북한과 중국의 위협 속에서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제 말을 듣자 마이클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마이클은 최근 한국에서 연합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터라 한국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한국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했어요. 그들의 전투 능력과 정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특수부대의 경우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 한국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아무리 강한 정신력을 가져도 현대전은 첨단 장비와 화력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마이클은 한국이 이미 세계 10위권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고 K2 전차, K9 자주포 각종 미사일 시스템을 수출하는 군사 강국이라고도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군인들은 자신들이 왜 싸우는지 알고 있다고 강조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왜 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군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죠. 이것은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서 그들에게 군복은 명예와 의무 그리고 역사적 책임이 담긴 옷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이클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결국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우산 아래 있는 나라이고 한국군 스스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이클은 멈추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군은 베트남전에서 미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했고 가장 용맹하게 싸웠다고 했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특히 그들의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한국군의 진정한 실력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군대만을 높이 평가해온 제게는 한국처럼 작은 나라의 군대가 그렇게 특별할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저는 마이클에게 언제부터 한국군의 홍보대사가 되었냐며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홍보대사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5,0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졌지만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항상 투쟁해왔고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 남북전쟁은 한국인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했죠. 이런 역사적 경험이 한국 군인들의 DNA에 새겨져 있으며 그들은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말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쉽게 인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런 제 마음과는 다르게 오늘 본 한국 군악대의 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한국 군악대의 눈빛에서 본 강인함, 참전용사에게 보여준 존경심, 그리고 마이클이 말한 이유 있는 싸움과 정신력.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정말 현대 전쟁터에서 중요한 요소인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 주최국인 중국은 화려한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행사장으로 가는 길에 마이클에게 오늘의 중국과 한국의 공연이 어떨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중국이 이번 행사를 위해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수천 명의 군인들을 동원하여 압도적인 규모의 공연을 준비했으며 최첨단 음향과 조명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했죠.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국력과 군사력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였을 테니까요. 행사장에 도착하자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많은 관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무대는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죠. 중국의 국기와 군사적 상징물들이 무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중국 군악대의 공연이 시작되었고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완벽한 동작으로 행진하며 중국의 전통 군가와 현대 곡들을 연주했어요. 화려한 의상과 깃발 그리고 악기들이 결합된 모습은 분명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어제 한국 군악대의 공연과 비교하면 무언가 결정적으로 다른 느낌이었어요.
중국 군악대의 공연은 규모와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는 뛰어났지만 그 안에 담긴 감성과 정신적인 메시지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군악대의 공연은 단지 거대한 쇼, 화려한 과시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 휴식 시간 우연히 한국 군인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몇몇 중국 장교들이 모여 있었고 그중 한 명이 특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마이클에게 그 중국 장교가 누구인지 물었고 그는 왕리라는 정치장교라고 설명했어요. 베이징 군사학교 출신으로 국내에서도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했죠. 멀리서 들어보니 왕리 장교는 한국군들에게 무슨 군사적 전통이 있냐며 비아냥거리고 있었어요. 왕리 장교는 중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군사 강국이고 손자병법을 쓴 나라라며 한국은 그저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하다고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군인들은 그의 도발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그들은 단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오히려 왕리 장교를 더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왕리 장교는 어제 한국 군악대가 보여준 공연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되냐며 오늘 중국의 공연이야말로 진정한 군사 강국의 모습이라고 자랑했죠. 저도 모르게 그 상황에 개입하려 했지만 마이클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스스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자고 했어요. 한국 군악대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죠. 왕리 장교님,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분명 위대한 문명이고 오늘의 공연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가치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나 화려함이 아니라 군인들의 내적 신념과 불굴의 정신에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한국 군인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와 같았죠. 왕리 장교는 못마땅한 듯 그들이 떠난 자리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저와 마이클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그는 미국 측 대표단인 저희에게 중국의 공연이 어땠는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냐며 자신만만하게 묻더군요. 저는 무미건조하고 외교적인 대답으로 중국 군악대의 공연이 규모나 기술적인 면에서 인상적이었다고 간단히 말했죠. 왕리 장교는 더욱 거만하게 중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과거의 영광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왕리 장교는 자기 말만 하고서는 갑자기 등을 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 자신감과 거만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마이클에게 왕리 장교가 항상 저렇게 고압적인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중국의 많은 정치 장교들이 그렇다고 설명했어요. 중국은 국력의 급속한 성장으로 자신감이 넘치지만 종종 그 자신감이 오만으로 변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한국 군인들의 침착한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저 차분히 자신들의 가치를 지켰다고 했어요. 잠시 후 공연장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한국 군악대의 공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함 이후에 한국이 어떤 공연을 보여줄지 무척 궁금했어요. 한국 군악대원들이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군악대의 숫자는 중국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무대에 서는 순간부터 관객석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들의 눈빛과 자세에서는 자신감과 함께 깊은 집중력이 느껴졌죠. 무대는 한국의 전통 문양과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롭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무대 중앙에 놓인 대형 북과 여러 전통 악기들이었어요.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밝아졌고 순간 객석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군악대는 먼저 관객들에게 깊은 인사를 올렸고 지휘자의 신호와 함께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곧바로 중국 공연과의 차이를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군악대의 연주는 규모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와 정신적 울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한국 군악대의 첫 곡은 한국의 전통 민요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것이었습니다. 구슬픈 선율 속에 담긴 한민족의 역사와 혼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선율은 점차 웅장한 행진곡으로 발전해갔습니다. 전통에서 시작해 현대로 이어지는 그 음악적 여정은 마치 한국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했어요.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한국군의 영혼을 다해 음악에 자신을 담아내는 모습임을 느낄 수 있었죠. 중국 군악대가 임의로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감탄을 자아냈다면 한국 군악대는 인간적 감성과 완벽한 조화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공연 중간 한국군은 특별히 각국의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순간 무대의 모든 한국 군인들이 관객석을 향해 깊은 인사를 올렸고 객석에 있던 노병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어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무대가 조용해졌을 때 객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아직 음악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죠. 그리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박수를 쳤고 그 박수는 몇 분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한국 군악대는 다시 한번 깊은 인사로 관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무대를 내려가는 모습에서 자부심과 함께 겸손함이 느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놀랍게도 한국을 모욕했던 중국의 왕리 정치장교도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죠.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거만함이 없었고 진정한 감동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참가국들을 위한 공식 리셉션이 대형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각국의 군 장교들이 정장을 갖춰 입고 모여들었죠. 연회장은 이미 여러 나라의 군인들로 북적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와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서서 연회장을 둘러보던 중 제 시선은 곧 한국 군인들에게 향했어요. 그들은 연회장 한 구석에 단정하게 모여 있었죠. 저는 어제와 오늘 보여준 한국 군악대의 뛰어난 공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연회장 다른 쪽에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중국의 왕리 정치 장교가 다른 나라 장교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죠. 호기심에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결국 군사력이란 무엇입니까? 거대한 장비와 인원수 그리고 우수한 훈련 시스템이죠. 이 점에서 우리 대중국은 이미 한국을 훨씬 능가하고 있어요. 왕리 장교가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반갑게 맞이하며 대화에 끼어들 것을 권했어요. 로버트 소령님, 당신도 미국의 군사 전문가로서 동의하시겠죠? 현대전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국 첨단 장비와 병력의 숫자 아닙니까? 중국은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 강국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이제 우리의 힘 앞에 고개 숙여야 할 것입니다. 왕리 장교는 비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한국이 무슨 군사력이 있다고 스스로를 강국이라 자처합니까? 그들의 군대는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저는 너무 무례한 왕리 장교의 말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현대전에서 장비와 병력은 중요한 요소지만 군인의 정신력과 훈련 수준 그리고 전략적 운용 능력 역시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설명했어요. 왕리 장교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 정신력이나 훈련이라는 것도 결국 국가의 경제력과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냐며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중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죠. 한국은 결국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 앞에서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미국의 보호 아래 겨우 숨쉬는 나라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오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 개 사단이 한국군 전체를 상대할 수 있는 걸 아시나요? 또한 우리 대중국은 핵무기를 가진 대국이고 한국은 무엇입니까?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체 전투기도 개발하지 못하는 식민지나 다름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때 한국 군악대의 지휘관인 김준호 대령이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대화에 합류했죠. 김 대령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왕 장교님, 흥미로운 관점이십니다. 그런데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은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세계 10위권의 방산 수출국입니다.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군의 실전 기록은 어떤 국가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왕리 장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곧 코웃음을 치며 그런 것들은 모두 미국의 지원 아래 가능했던 일들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이 단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며 모든 군사 기술과 장비는 미국에서 수입한 것들 뿐이라고 비아냥거렸죠. 진정한 군사 강국은 자체 기술로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중국 같은 나라라고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왕리 장교는 멈추지 않고 더욱 오만하게 말했어요. 5000년 중화문명의 후예인 우리와 한반도의 작은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한국은 언제나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한국의 문화, 글자, 심지어 음식까지도 모두 우리에게서 배운 것들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김 대령은 어떤 분노나 당혹감 없이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오히려 깊은 자신감과 평온함이 느껴졌죠. 왕 장교님,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 중국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그것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우리만의 것으로 발전시켰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의 문화와 예술인 K-팝은 이제 전 세계가 즐기고 있죠. 군사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와 규모만이 전부가 아님을 역사는 수없이 증명해왔죠. 작은 스파르타가 거대한 페르시아에 맞섰던 것처럼 군인의 정신과 훈련,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아는 군대의 힘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는 법이죠. 점점 대화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찰나, 갑자기 연회장의 분위기가 변했어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보았죠. 연회장 입구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군 참전용사를 위한 특별 행사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죠. 한 젊은 군인이 그를 부축하고 있었고 마이클이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는 제임스 하워드 씨로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자 명예훈장 수상자라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했죠. 노인은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고 주변의 모든 미군 장교들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일순간 경외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회장 구석에 있던 한국 군인들이 일제히 하워드 씨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들은 하워드 씨 앞에 일렬로 서더니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90도 가까이 굽힌 그들의 자세는 단순한 예의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죠. 모든 이들이 그 장면을 숨죽이고 지켜보았고 하워드 씨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한국 군악대의 지휘관인 김대령은 앞으로 나서서 하워드 씨의 손을 공손히 잡았습니다. 하워드 선생님, 저희는 당신이 우리나라를 위해 흘린 피와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분명했어요. 하워드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장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워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저 자신은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그의 전우들은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장교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죠. 그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하워드 씨가 이 자리에 와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는 다른 한국 군인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 군인은 작은 상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작은 태극기 배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정성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죠. 한국 장교는 그것이 그들이 직접 만든 것이며 한국의 홍과 정신 그리고 하워드 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워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배지를 받아들였어요. 그의 눈에서는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워드 씨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죠. 그러고는 갑자기 힘들게 일어서려 했고 한국 장교가 황급히 그를 부축했어요. 하워드 씨는 천천히 한국 군인들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노병의 마지막 힘을 다한 예우였어요. 한국 군인들은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하고 완벽한 경례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연회장의 모든 이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이들이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희생과 존경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담긴 경의의 표현이었습니다. 왕리 장교를 포함한 중국 장교들도 묵묵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조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죠. 왕리 장교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국 군인들이 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존경의 말이었음이 그의 몸짓에서 느껴졌어요. 한국 장교들은 사과를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왕리 장교를 자신들의 테이블에 초대했습니다. 곧 그들은 하워드 씨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왕리 장교도 그 대화의 일원이 되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군인의 품격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나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을 존중하며 자신의 사명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하워드 씨는 한국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와 위안이 깃들어 있었어요. 어쩌면 그에게 이 순간은 70년 전 한국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치유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듣는 내내 가슴 찡한 감동적인 이야기였네요. 오늘 저희는 한국 군인들이 보여준 깊은 존경심과 역사의식 그리고 자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군인에게도 통한 뛰어난 한국 군인들의 정신력 그리고 진정성 있는 품격이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